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노력처럼 잘 안 되죠. 쌓여있는 많은 책, 이 많은 책을 단 10초 만에, 그것도 단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GPT를 이용해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받고 책 저자들끼리 대화하게 만들며 여러 책을 동시에 학습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복잡한 프로젝트도 손쉽게 해결하는 꿀팁까지.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고 업무 효율을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대방출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제 책상 옆에 쌓인 책들 좀 보세요. 작은 도서관처럼 쌓여 있죠. 이제 책꽂이에 더 이상 책을 넣을 수 없어서 바닥에까지 쌓아두고 있어요. 이 책을 다 읽긴 했냐고요? 물론 다 안 읽었습니다. 다만 어떤 책이 나한테 있고 그 책의 목차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어요.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로 23년간 일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제 직업은 프로토타이퍼입니다. 프로토타이퍼라는 직업은 생각한 많은 아이디어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가령 글, 디자인 또는 움직이는 무언가를 표현해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회사에서는 프로덕트 매니저지만 그거는 일인 거고, 어쨌든 제 직업은 프로토타이퍼라고 제 스스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빠르게 만들어서 시연을 하려면 개발에 대한 공부도 틈틈이 해야 되는데요. 개발 서적 같은 경우에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이벤트 처리 다르고 문법, 동작 방식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갑자기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이럴 때 GPT를 활용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플레이북스에 올려놓고 읽는데요. 들어가서 몇 개를 다운받아 볼게요. 요거랑 요거. 그렇게 다운받은 책들을 GPT에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거죠.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하면 끝납니다. 여기서 또 멀리 간다면 나에게 아이언맨 영화의 컨셉으로 설명해줘 라고 하면 더 재밌고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바꿔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줘 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한히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높이에 맞춰서 말이죠. 그러니까 재미없는 책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요. 꿀팁 두 번째, 책 저자들끼리 대화시키기예요. 다음으로 책 저자 4명이 제 앞에 나란히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책의 내용을 세 번째 책 저자의 스타일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두 번째 책과 세 번째 책의 저자들의 내용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두 저자들끼리 서로 토론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내용 자체가 내가 토론을 붙였다고 해서 없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섹션이라면 차이점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 꿀팁, 동시에 단 하나의 스타일로 4권의 책을 믹스해서 로봇 예시로 온라인 수업 받듯 설명해 라고 요청하면 학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왜 외국어를 배울 때 영어랑 일본어를 동시에 공부하면 헷갈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빨리 익힌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발 언어 책도 여러 권을 동시에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예를 들어 행동경제학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첫 번째 책, 실생활 적용 사례를 다루는 두 번째 책, 심리학적 배경을 설명하는 세 번째 책,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네 번째 책. 이 책을 동시에 공부하면 각 책이 서로 보완해줘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내일은 현충일이에요. 여러분들 현충일에 태극기 거세요? 저는 살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매년 알람은 그렇게 연간 반복으로 해놓긴 했는데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들과 같이 야외에 나가서 태극기를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그리는 거 애들도 그리는 거에 재미를 느끼고 저 역시 GPT를 써서 아이패드 앱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애들이 그린 그림을 찍으면 그 태극기가 펄럭이게 하면 애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어떤 일이든 스케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버튼을 몇 개 둘지, 누르면 어떤 동작을 하는 건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서를 써도 일단 목차부터 잡는 거예요. 계속 얼굴을 그리라고 시켰더니 눈만 이쁘게 계속 그리고 있으면 시간 다 까먹고 얼굴을 그릴 시간이 없게 되는 것처럼 미리 윤곽을 좀 잡아놓고 하나하나 구체화해서 작업을 해가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스케치가 끝나면 이제 화면을 디자인해야겠죠. 일단 무료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마이크 버튼도 찾고, 비디오 아이콘도 찾고, 사진 아이콘도 찾고, 이것저것 다운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그마를 열어서 디자인합니다. 피그마가 뭐 단지 디자인 툴로만 쓰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할 때는 금방금방 되는 것 같아요. 각 아이콘을 도형으로 그리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를 맞추고 이미지를 척척척 올리고, 자, 됐네요. 끝났어요. 디자인이 끝나면 이제 메모장을 켜서 요구사항을 정리합니다. 자, 디자인을 얼추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노션을 켜서 내용을 정리를 해봅니다. 뭘 시킬 거냐? 스위프트 UI와 메탈을 이용해서 앱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게요. 꿀팁 네 번째, 요청을 잘게 쪼개기. GPT에게 전체 작업을 요청할 때는 가능한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게 좋아요. 큰 일을 시킬 때는 큰 일대로 대답을 주고받다 보면 놓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게 쪼개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큰 프로젝트의 전체 코드를 요청할 때는 여러 개의 작은 클래스로 나눠서 요청하면 쉬워요.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여행 일정을 계획할 때도 전체 일정을 작은 단위로 나눠서 계획하면 효과적인 거랑 같은 거예요. 하루 단위로 계획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그 부분만 요청해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노션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봅니다. 자, 정리 다 했죠? 이제 해당하는 내용을 요청을 하게 될 텐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체 코드를 하나도 빠짐없이 만들어줘 라고 해서 내용들을 써서 붙입니다. 자, 일단 내용 다 쓴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제가 노션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일반 메모장이나 다른 툴을 이용해서 쓰면 마크다운 같이 저렇게 글자에 테이블이 있거나 아니면 특수 문자가 있거나 하는 것들이 복사해서 붙여 넣었을 때 적용이 안 돼요. 자, 보세요.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상한 모양이지만 어쨌든 테이블이 저렇게 들어가게 되죠. 저렇게 테이블 형태로 주는 것과 테이블 형태가 다 무너져서 그냥 가는 것과 응답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생 글자가 아니라면 GPT 이용하기 전에 노션이나 이런 마크다운이 들어갈 수 있는 에디터를 이용해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써서 붙여 넣으면 쭉쭉쭉 내용을 뽑아냅니다. 제가 요청한 대로 이미지 피커, 비디오 피커, 마이크 인풋 해당하는 내용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네, 이제 코드가 다 만들어졌네요. 지금 받은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아마 깍두기 모양의 이상한 형태의 앱이 동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놓은 디자인으로 입히는 작업을 할 겁니다. 피그마를 열고 플러그인을 찾아서 피그마2 코드를 찾습니다. 이건 뭐냐면, 화면에 떠 있는 것을 스위프트 UI 코드로 변환해주는 플러그인이에요.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거를 사용했고요. 스위프트 UI 코드를 보고 복사를 한 다음에 GPT에다가 붙습니다. 컨텐츠 뷰에 넣어줘 라고 하면 컨텐츠 뷰에 방금 제가 피그마에서 디자인한 내용들이 척척척척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X 코드를 열어서 코드를 쭉쭉쭉 붙여 넣습니다. 자, 복사해서 붙이고 파일 만들어서 붙이고. 잘 돌아갈까요? 네, 안 돌아갑니다. 이게 코드를 받아서 한 방에 되는 경우가 없어요. 뭐 돌아가기는커녕 코드를 붙여놓고 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에러가 빵빵빵빵 터지게 돼요. 근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에러 코드를 그대로 붙여서 GPT한테 말해줍니다. 고쳐.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 어느새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꿀팁 다섯 번째, 왼손이 한 일 오른손이 잊지 못하게 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GPT와 상호작용을 할 때 여러 번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면 GPT가 단기 기억 상실증처럼 이전 내용을 잊어버려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결과물을 하나의 파일로 정리해서 다시 요청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파일들을 나누어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파일이 결국 텍스트 파일이니까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텍스트 파일로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준 내용이 이건데 이걸 또 고쳐. 그렇게 해서 요구하면 중간에 빠지는 거 없이 모든 걸 받아낼 수 있어요. 이거를 잘 못하면 중간중간에 아까 해결했던 또 수정했던 내용들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아까 코드와 지금 코드가 변수가 달라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복잡해 보이지만 아이패드 앱을 만드는 게 이렇게 쉬울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구글 링하고 스택 오버플로우 왔다 갔다 하고 게시판에 질문 올리고 그래야 겨우 할 수 있는 걸 제가 한 5분 했나요? 내가 뭘 만들고 싶은지 내용만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돌리다 보니까 태극기가 펄럭이는 게 제 마음에 안 들어서 GPT한테 또 요청하고 또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버지 폴 잡스가 캐비넷을 만들면서
대해서 스티브 잡스에게 했던 말 혹시 아세요? 캐비넷의 앞면뿐 아니라 뒷면도 깔끔하게 마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린 스티브가 왜 뒷문 벽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신경 쓰면서 만들어요? 라고 묻자 폴 잡스는 우리가 만드는 것은 예술작품이야. 비록 사람들은 보지 못하더라도 너와 내가 알고 있잖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말했던 일화예요. 제가 이걸 태극기 앱을 만든답시고 앉아가지고 애들 재우고 지금 새벽에 이러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드를 받아서 잘 작동하긴 하는데 아주 제가 원하는 펄럭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그릴 때 내가 원하는 모양, 구도, 색상을 맞추기 어려운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걸 맞추겠다고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스티브 잡스 일화가 사실 일할 때도 참 많이 생각을 하는데 완벽을 추구하며 시간을 쏟아붓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중요한 건 내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라고 이걸 완벽하게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하지? 목표는 있고 수단에 매몰돼서 잘못된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껐습니다. 현충일 아침 가족과 함께 태극기를 그리러 야외에 갑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갤럭시 폴드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할 얘기가 좀 많네요. 자, 도착해서 애들과 함께 열심히 태극기를 그려요. 뭐 야외에서 하니까 아이들도 주스 먹고 좋아하더라고요. 이쁘게 태극기를 하나하나 그려봅니다. 우리 아이들 손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긴장됩니다. 애들 좋아할 텐데. 태극기를 완성하고 이제 드디어 아빠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앱을 소개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애들한테 보여줍니다. 근데 요즘 애들 키즈 카페나 이런데 뽀로로 그림 그려서 스캔하면 벽에 막 빔으로 쏘고 하잖아요. 전혀 가뭄이 없네요. 전혀 신선함을 못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아빠의 비장의 무기 마이크로 태극기 펄럭이게 하기. 말을 해보는 거야. 왜 너는 왜 혼자 있니? 태극기가 왜 물면? 야, 나는 왜 혼자 있니? 야, 태극기가 망가졌잖아. 이 말도 안 되고 버그 투성인 걸 보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끌걸. 천천히. 멈춘다. 나는 왜 혼자 있니? 나는 왜 혼자 있니? 이게 왜 이렇게 모양이 됐어? 내가 했어. 펄럭이어야 되는데 너 이게 뭐야? 결론, 완벽보단 완성.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함보다 완성인 것 같아요. 지금 비록 내가 만든 거나 내가 하는 일이 좀 불편하고 또 아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것처럼요. 근데 어쨌든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좀 못하면 내일 더 잘할 것이고 이렇게 꾸준히 가면 1년 뒤엔 정말 잘할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기보단 완성을 목표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댓글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많이 배우고 또 거기에 맞는 컨텐츠도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저도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해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